준비도 안 하고 했다가 바로 망가졌습니다. 이 5가지만 알았어도 아니랬죠. 이 천천히만 해도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5가지 지키니까 자신감이 살아났어요. 70이 넘으면 다 끝났다고요? 아니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두 남자만 봐도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70세, 똑같이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던 두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잠자리에서 딱 5가지, 그 작은 차이 때문에 한 분은 요즘도 얼굴이 환하고 다른 한 분은 허리 잡고 한숨부터 나옵니다. 아니,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몸인데 왜 이렇게까지 달라졌을까요? 한 분은 준비도 없이 무리하게 시작했고 다른 분은 몸을 제대로 풀어주고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한 분은 예전감과 그대로 자세를 잡았다가 고생을 했고 다른 분은 편안하고 안전한 자세로 자연스럽게 이어갔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술김에 무턱대고 시도했다가 낭패를 받고 다른 한 분은 단 한 잔도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 분은 배우자와 더 가까워졌고 다른 한 분은 자신감까지 잃었어요. 제가 상담하면서 정말 자주 느낀 게 있습니다. 70 이후의 잠자리는 끝이 아니라 잘하면 더 편안해지고 잘못하면 건강이 금방 무너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오늘 이 5가지만 제대로 아신다면 어느 쪽에 설지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혹시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살짝 눌러주시고요. 이제 편하게 하나씩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두 분은 저희 상담실에서도 자주 만날 수 있는 전형적인 두 타입입니다. 왼쪽 분은 성격도 온화하고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이지만 몸의 변화는 인정을 잘 못하고 예전 감각 그대로 움직이려는 분이었고, 오른쪽 분은 조용하지만 몸 신호에 민감하고 뭐든 준비를 한 번 더 점검하는 신중한 분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70대 초반이고 건강 상태도 비슷했고 파트너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도 달랐죠? 그리고 그 차이는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70을 넘어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젊었을 때처럼 하면 되겠지. 하지만 몸은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평온해 보여도 근육은 훨씬 느리게 풀리고 관절은 충격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심장은 갑작스러운 움직임에 더 크게 반응합니다. 두 어르신의 차이도 바로 여기서 생겼습니다. 왼쪽 어르신은 본격적인 순간이 오면 아무 준비 없이 바로 움직였습니다. 예전처럼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이었죠. 그러다 보니 몸이 갑작스럽게 긴장했고 허리와 골반이 경직됐고 그날은 괜찮아 보여도 다음 날부터 통증과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통증이 결국 자신감을 무너뜨렸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은 시작하기 전 단 몇 분만이라도 몸을 풀어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허리를 천천히 돌려주고 어깨를 크게 한번 움직여주고 손목,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면서 몸에게 지금부터 움직일 거라고 천천히 알려줬습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동작들만으로도 몸은 훨씬 부드럽고 편안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갑자기 움직이면 근육이 놀라고 혈관이 빠르게 수축하고 심장이 순간적으로 과하게 뛰게 됩니다. 하지만 몸을 먼저 풀어주면 근육이 미리 부드러워지고 심장이 서서히 박동을 올리고 관정이 긴장을 덜 받습니다. 오른쪽 어르신은 이런 변화를 몸으로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본격적인 관계를 시도하기 전에 몸을 가볍게 예열했고 파트너와도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천천히 가자. 재촉하지 말고 편하게 맞춰보자. 이 몇 마디가 마음의 긴장을 크게 풀어줍니다. 반대로 왼쪽 어르신은 아무 말 없이 바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몸도 마음도 동시에 놀라버렸습니다. 그러면 관계가 어색해지고 동작도 자연스럽지 못하고 끝나고 난 뒤에는 불편함만 남습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시도하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불편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안 되면 어쩌지? 괜히 민망해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은 몸의 긴장을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파트너에게 아주 짧게라도 오늘은 천천히 하자고 말하는 것,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효과가 있습니다. 두 어르신의 차이는 몸을 준비했느냐 아니면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 작은 차이 하나였습니다. 준비 없이 시작한 분은 관계가 끝난 뒤 허리 통증이 생기고 다음날 몸이 무겁고 관계 자체가 스트레스로 남습니다. 준비한 분은 동작이 부드럽고 마음이 편안하고 다음날도 가볍습니다. 그러니 자신감이 다시 살아나고 관계가 더 따뜻해집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은 기술이나 체력이 아니라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몸에게 미리 알려주는 단 몇 분, 파트너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 이 두 가지만 챙기면 당신의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편안해집니다. 두 남자의 표정이 왜 그토록 달랐는지 이제 훨씬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똑같은 나이, 똑같은 몸, 하지만 습관 하나가 결말을 갈랐습니다. 두 어르신의 움직임에서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몸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왼쪽 어르신은 평소에도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뻣뻣하고 피곤한 날에는 숨이 조금 가빠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순간이 오면 자기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엔 이 정도쯤은 괜찮았으니까 오늘도 괜찮겠지 하고 바로 들어가셨어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여도 몸은 이미 여러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관절이 미세하게 뻣뻣해지고 근육이 경직돼 있고 심장 박동이 평소보다 빠르게 올라가는 것. 이 신호들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신호들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신호를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겼습니다. 결국 그날의 경험은 몸에도 무리가 갔고 마음에도 큰 부담으로 남았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은 관계를 시도하기 전부터 몸 상태를 항상 점검했습니다. 오늘은 허리가 조금 무거운데 그러면 더 천천히 움직여야겠다. 오늘은 심장이 좀 빨리 뛰네. 그러면 조금 늦춰야겠다. 이렇게 작은 변화에도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점검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몸의 부담을 크게 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예전보다 더 천천히, 더 부드럽게, 더 명확한 신호를 기다립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관계 중에도 선명하게 드러났어요. 왼쪽 어르신은 자신도 모르게 호흡이 빨라지고 심장이 불편한 느낌까지 들어서 중간에 멈춰야 하는 상황도 종종 있었고 그럴 때마다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앞섰습니다. 그 미안함은 자신감을 더 떨어뜨리고 다음 시도를 더 어렵게 만들죠.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은 몸 상태를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중간에 불편함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적었습니다. 호흡이 안정돼 있고 근육이 편안하니 동작도 자연스럽고 긴장감도 훨씬 적었습니다. 아내 반응도 달랐습니다. 왼쪽 어르신의 아내는 남편이 갑자기 힘이 빠지거나 얼굴 표정이 굳어지는 걸 보면 혹시 어디가 아픈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반면 오른쪽 어르신의 아내는 남편의 호흡이 안정돼 있고 몸 움직임이 부드럽다는 걸 느끼니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따뜻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성생활은 혼자만의 경험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만드는 경험이라는 것. 한 사람의 불편함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해지고 한 사람의 안정감도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노년기의 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험한 건 큰 동작이나 특정 자세가 아니라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억지로 하려는 마음입니다. 오른쪽 어르신이 항상 하시던 말이 기억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몸도 조급해지고 몸이 조급하면 결국 모든 게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먼저 내 몸을 살피는 일이 상대를 위한 배려라고요. 예를 들어 허리가 조금 뻐근하다면 옆으로 누워서 다리와 허리에 부담을 줄이고 무릎 사이에 작은 쿠션을 끼우기만 해도 관절의 압력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는 오늘 컨디션이 조금 무겁다면 천천히 포옹하는 시간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약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깊고 따뜻해집니다. 실제로 관계를 오래 잘 이어가시는 분들은 기술이나 체력보다 몸을 아끼는 마음, 상대를 배려하는 태도를 더 중요하게 챙기십니다. 두 어르신의 차이도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왼쪽 어르신은 자신의 몸 상태를 모르고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몸을 몰아붙였습니다. 그 결과는 통증, 불안, 거리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어르신은 몸을 먼저 살폈고 마음을 먼저 살폈고 상대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편안했고 그 따뜻함이 전체 관계를 감싸줬습니다. 노년기의 친밀감은 어떤 특별한 행동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는 순간, 상대를 배려하는 순간, 그 두 순간이 만나면서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관계의 출발점은 몸의 상태를 체크하는 아주 작은 습관입니다. 그 습관 하나가 당신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두 남자의 다른 결말이 왜 그렇게 확연하게 드러났는지 이런 차이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는 몸을 무시한 선택, 다른 하나는 몸을 존중한 선택. 그 차이가 전체 관계를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에서는 이 두 사람의 선택이 부부 사이에 어떤 감정의 흐름을 만들어냈는지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게 될 겁니다. 두 어르신의 움직임에서 차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실수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로 몸의 컨디션과 건강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시도하는 상황입니다. 이 차이가 생각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왼쪽 어르신은 평소에도 무릎이나 허리가 자주 뻣뻣하고 피곤한 날에는 숨이 조금 가빠지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막상 순간이 오면 자기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예전엔 이 정도쯤은 괜찮았으니까 몸 상태를 살피는 작은 습관이 부부 사이 전체의 분위기까지 어떻게 바꾸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하셨을 겁니다. 이제 두 분의 감정 변화와 부부 사이의 흐름에 어떤 차이가 생겼는지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에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몸이 좋아져야 관계가 좋아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그 반대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감정이 먼저 풀리면 몸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이 부분이 두 어르신의 차이를 크게 벌린 핵심이었습니다. 왼쪽 어르신의 경우 관계가 잘 풀리지 않고 몸이 불편한 날이 반복되다 보니 자신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 표정이 굳고 아내와 마주보는 시간이 줄고 사소한 대화도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떨어지면 회피하려는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왼쪽 어르신도 점점 아내의 시선을 피하고 접촉을 피하고 자연스럽게 친밀한 분위기가 멀어졌습니다. 아내도 남편의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아프니까 그러겠지. 몸이 힘드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겠지. 이해하려고 애는 쓰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에는 말하지 않아도 전달되는 섭섭함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남편이 예전처럼 자신에게 다가와 주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은 몸과 마음을 준비하는 과정 덕분에 경험이 안정적이고 따뜻하게 이어졌습니다. 이 안정감이 하루 이틀 쌓이다 보니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살아났고 그 자신감은 표정에서 먼저 드러났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가벼운 스킨십을 먼저 시도하고 저녁에 함께하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아내의 반응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편의 몸이 편안해 보이니 아내 역시 걱정이 줄어들고 남편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그 따뜻함이 또 남편에게 전해지고 남편은 그 따뜻함을 힘으로 느끼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관계가 아주 차분하게 회복되어 갔습니다. 이 차이가 왜 이렇게 크게 나타났을까요? 단순히 몸이 편해서만이 아닙니다.
정서적 안정감이라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70 이후의 관계는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따라오고 마음이 불안하면 몸은 금방 경직됩니다. 이걸 모르고 관계를 시도하면 아무리 건강해도 부부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왼쪽 어르신처럼 몸이 불편했던 경험이 반복되면 마음이 스스로 벽을 만들게 됩니다.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아내도 실망했겠지. 괜히 나 때문에 힘들어지겠지. 이런 생각들이 자기도 모르게 쌓여서 아내와의 관계 자체를 어렵게 만들어버립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처럼 몸이 편안한 경험이 몇 번만 쌓여도 자신감이 살아나고 그 자신감이 감정의 안정감을 키워줍니다. 아내에게 자연스럽게 손이 가고 아내도 남편의 변화를 느끼고 서로가 서로의 표정 변화에서 위안을 찾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어르신 부부가 상담 중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는 요즘 대화를 더 많이 해요.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누게 됐어요. 이 말 한마디가 이 부부가 어떤 흐름을 만들고 있는지 단번에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존중하고 상대의 속도에 맞추는 선택들이 결국은 부부 사이의 정서적 친밀감을 되살린 겁니다. 반면 왼쪽 부부는 대화가 줄고 표정이 굳고 서로가 서로에게 조심하게 되면서 친밀감이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 변화는 아주 조용하고 천천히 진행되기 때문에 당하는 입장에서는 눈치채지 못하고 지나가기도 합니다. 관계의 시작은 기술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70 이후에 특히 더 맞는 말입니다. 감정이 먼저 열려야 몸이 뒤따라오고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오른쪽 어르신은 그 사실을 몸으로 알고 있었고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부부의 분위기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럼 감정의 흐름을 좋게 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몸을 준비하는 시간과 마음을 열 수 있는 대화,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관계는 자연스럽게 따뜻해집니다. 두 남자의 결말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 감정의 흐름을 보면 더 선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분은 몸의 신호도 놓쳤고 감정의 신호도 놓쳤고 다른 분은 몸도 마음도 다정하게 챙겼습니다. 이 차이가 부부 사이의 온도를 완전히 갈라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흐름은 앞으로의 이야기에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몸만이 아니라 감정도, 관계도, 습관도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의 감정 흐름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살펴보았다면 이제 또 한 가지 중요한 지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로 두 사람이 관계를 이어가는 방식, 즉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배려의 깊이가 어떻게 결말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건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70 이후의 성생활에서 가장 큰 갈림길은 기술이나 체력이 아닙니다. 바로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두 남자의 결말을 결정적으로 가른 지점이기도 했습니다. 왼쪽 어르신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자꾸 마음을 누르다 보니 점점 조급해지고 그 조급함을 숨기려고 더 무리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아내가 천천히 가자고 말해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래도 뭔가 성과를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던 겁니다. 이 부담은 관계를 무겁게 만들었고 작은 실수 하나에도 마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움직임이 어색해지면 아내의 표정부터 살피고 혹시 실망할까봐 극도로 긴장하게 되니 몸은 더 굳어버리고 관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은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분은 관계를 무언가를 완성해야 하는 목표가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속도도 방향도 결과도 서로의 마음과 몸 상태에 따라 자연스럽게 바꿨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조금 피곤해 보이면 오늘은 그냥 서로 기대서 이야기만 하자고 먼저 말했고 아내의 표정이 밝으면 조심스럽게 손을 잡거나
천천히 몸을 움직여 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태도가 관계 전체를 얼마나 다르게 만드는지 아내의 반응이 그대로 말해줍니다. 오른쪽 어르신의 아내는 남편을 보는 순간 안심되는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리하지 않고 자신을 이해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왼쪽 어르신의 아내는 걱정과 미안함이 섞인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이 자기 몸에 무리를 하는 걸 알면서도 말리지 못하는 마음, 혹은 남편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겁니다.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는 찰나의 순간에는 잘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의 깊이와 안정감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오른쪽 어르신은 관계를 하나의 여정처럼 대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조금 더. 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방식으로요. 이 태도는 아내의 마음까지 열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따뜻함을 느끼고 자신도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서로의 감정이 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반대로 왼쪽 어르신은 오늘 잘해야 한다. 오늘 꼭 성공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서 부담과 조급함이 동시에 커졌습니다. 이런 마음 상태에서는 관계 중 작은 변화에도 쉽게 흔들리고 아내의 눈빛도 부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결국 그 부담이 두 사람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70 이후의 성생활은 누가 더 잘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이해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몸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관계의 흐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냅니다. 오른쪽 어르신은 몸이 조금 힘들면 그 순간을 멈추고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쉬었다가 이어가자. 이 한마디가 주는 안정감은 젊은 시절보다 훨씬 큽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고 나면 몸이 불편하면 바로 걱정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면 마음도 다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말, 몸을 쉬게 해주는 말, 이런 작은 표현들이 관계 전체를 바꿉니다. 반대로 왼쪽 어르신은 잠깐 불편한 순간이 와도 그냥 참으면 되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다 더 큰 불편함이 찾아오고 결국 관계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어졌습니다. 아내가 걱정하는 눈빛으로 물어보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만 대답했지만 사실은 괜찮지 않았던 겁니다. 이 차이는 부부의 감정거리까지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서로에게 솔직할 수 있는 부부는 관계 자체가 부드럽게 흐르고 서로의 마음이 자꾸 가까워지지만 솔직함이 사라지면 몸을 맞대고 있어도 마음의 거리는 멀어집니다. 오른쪽 어르신 부부는 몸의 변화도, 감정의 변화도, 일상의 변화도 대화로 풀어냈습니다. 이 대화는 관계를 위한 준비운동처럼 서로를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왼쪽 어르신 부부는 말하지 않는 것이 쌓였고 그 침묵은 결국 벽을 만들었습니다. 벽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오해, 작은 부담, 작은 두려움이 쌓여 어느 날 문득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벽은 거창한 의력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선택들, 따뜻한 배려들, 서두르지 않는 태도,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야만 사라집니다. 두 남자의 결말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이 지점까지 오면 한눈에 보입니다. 하나는 자신만을 기준으로 움직였고 다른 하나는 두 사람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하나는 조급함을 앞세웠고 다른 하나는 기다림을 앞세웠습니다. 하나는 침묵했고 다른 하나는 대화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관계는 단순히 몸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라는 사실이 조금 더 분명하게 와닿으실 겁니다.
두 남자의 차이가 태도에서 얼마나 크게 벌어지는지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그 선택들이 시간이 지나 어떻게 삶 전체로 번져갔는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생활이라는 건 침실에서만 끝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계의 여파는 하루 일상 속 표정과 말투, 부부 사이의 분위기,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아주 깊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왼쪽 어르신에게 먼저 일어난 변화는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몸이 자꾸 불편해지니 자연스럽게 자신감이 줄어들고 그 자신감의 저하는 어느새 일상생활의 활력까지 앗아갔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말수가 줄고 아내와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고 집안 분위기 자체가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처음엔 아내도 이해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도 있지. 조금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무거움이 부부 사이의 대화까지 잠식합니다. 어떤 말도 편하게 꺼내기 어려워지고 대화가 줄어든 만큼 부부 사이의 온도는 더 식어갔습니다. 왼쪽 어르신 본인 입장에서도 그 벽을 어떻게 넘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몸이 아파서 그런 것도 맞지만 실패했다는 마음, 부끄러움, 혹시 아내가 실망했을까 하는 걱정, 이런 감정이 뒤섞여 자기 자신을 자꾸 움츠리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오른쪽 어르신에게는 전혀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몸을 미리 준비하고 상대를 살피고 자신의 속도에 맞춰 천천히 다가가다 보니 경험이 안정적이었고 그 안정감이 자신감을 키워줬습니다. 그 자신감은 일상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분은 아침에 일어나면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무언가를 잘 해냈다는 우쭐함이 아니라 아내와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는 만족감, 그 만족감이 하루 전체 태도를 바꿔놓았습니다. 아내와 식사를 할 때도 표정이 더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고 대화의 양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대화가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부부의 정서적 거리도 가까워집니다. 이게 성생활의 가장 큰 힘 중 하나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나이에 그런 걸 뭐하러 해?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나이에 하기 때문에 더 소중합니다. 이건 단순한 신체 활동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확인하는 시간이고 오랜 세월을 함께 걷기 위한 정서적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어르신의 경우 관계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 부부 사이의 갈등도 줄고 작은 문제에도 서로 더 부드럽게 반응하게 됐습니다. 이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관계가 안정적이면 서로의 감정이 편안해지고 감정이 편안해지면 일상에서의 말 한마디도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은 아내의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상처받기 쉬운 마음이 되니 아내의 걱정도, 조언도, 위로도 어쩔 땐 다 부담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내는 도와주려 했지만 왼쪽 어르신은 자꾸 더 움츠려들었습니다. 몸에서 시작된 작은 불편함이 결국 마음의 거리, 감정의 벽, 말의 단절, 표정의 어색함, 이 모든 것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오른쪽 어르신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몸이 편안하니 마음도 편안했고, 마음이 편안하니 아내의 말이 더 부드럽게 들리고, 대화가 늘어나니 관계는 자연스럽게 더 깊어졌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른쪽 어르신 부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요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대화를 더 길게 나눠요. 예전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어요. 이 말은 단순히 성생활이 좋아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서적 연결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성생활의 목적은 쾌감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상대와 이어지는 느낌, 나를 받아주는 느낌, 나도 상대를 지켜준다는 느낌, 이 감정들이 노년기의 삶을 훨씬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두 남대가 선택한 방식은 하루 이틀의 차이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갈라놓았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작아지게 만들었고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을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몸을 존중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은 삶도 안정적이고 표정도 밝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반대로 몸의 신호를 무시하고 마음을 닫아버린 사람은 삶도 점점 더 무거워지고 관계도 멀어지고 자신감까지 잃게 됩니다.
이 차이가 두 남자의 결말을 완전히 갈라놓은 이유입니다. 두 남자가 선택한 작은 차이들이 어떻게 삶 전체의 방향을 갈랐는지 살펴봤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두 사람의 결말을 고요하게 바라볼 시간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노년의 한 장면입니다. 왼쪽 어르신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아내와 더 가까워지고 싶은데 왜 자꾸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몸의 불편함을 넘어서 마음의 상처가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사실이 그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은 자신감의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관계가 어려워지고 대화가 줄고 표정이 무거워지고 결국 부부 사이의 분위기는 흐릿한 안개처럼 조금씩 멀어졌습니다. 아내 역시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아프니까 걱정되고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유를 모른 채 남편이 자꾸 멀어지는 느낌을 받았던 겁니다. 말이 줄고 손길이 줄고 눈맞춤이 줄면 부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 어르신 부부는 아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몸을 아끼고 상대를 배려하고 호흡을 맞추고 천천히 움직인 그 선택들이 두 사람의 사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따뜻함을 느꼈고 남편은 아내의 신뢰를 느꼈습니다. 이 부부에게 성생활은 젊은 시절처럼 뜨겁진 않지만 오히려 더 깊고 조용한 친밀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함께 나누는 대화, 잦게 건네는 손길,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이런 사소한 것들이 부부 사이의 온도를 끝까지 따뜻하게 지켜주었습니다. 오른쪽 어르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 아내와 더 가까워진 느낌입니다. 나이를 먹어도 아직 따뜻하게 살 수 있다는 걸 느껴요. 이 말은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확신입니다. 몸을 괴롭히지 않고 마음을 몰아붙이지 않는 관계는 결국 두 사람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방식의 문제입니다. 조급함이 아니라 여유, 기술이 아니라 배려, 속도가 아니라 리듬. 이 차이가 두 사람을 전혀 다른 결말로 이끕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먹어도 따뜻함을 느끼는 능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마음도 사랑을 주고 싶은 마음도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있습니다. 왼쪽 어르신이 힘들었던 이유는 몸이 나빠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을 대하는 방식을 예전 그대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어르신이 편안했던 이유는 나이를 인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에 맞는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출발점은 아주 단순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않는 것, 상대와 대화를 나누는 것, 천천히 움직이는 것, 그저 이 세 가지면 충분합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당신의 노년을, 당신의 관계를,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완전히 달라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삶은 무언가를 잃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깊게, 조금 더 조용하게 사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어떤 결말을 선택할지는 능력이 아니라 태도와 마음의 방향에 달려 있습니다. 두 남자의 다른 결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준비 없는 선택은 자신감을 잃게 만들고 배려 있는 선택은 관계를 더욱 따뜻하게 만든다. 노년의 친밀함은 몸을 억지로 움직이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천천히 여는 데서 시작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도 그 따뜻한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을 아끼고 마음을 다독이고 상대를 이해하려 한다면 당신의 노년도 오른쪽 어르신처럼 따뜻하고 편안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남자의 이야기 속에 가장 중요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노년의 성생활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태만 달라진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이어갈지는 지금의 작은 선택이 결정합니다.